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알겠니 이거?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문제를 살짝 봐보시면은 필요하면 다 보내주도록 할게요. 여기 6의 제곱분의 6의 36분의 1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쵸? 36분의 1 더하기 36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걸 나는 등비분수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35분의 1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1은 빼놓고 그냥 하나 더 하면 되니까.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오케이. 선생님은 야 이거 근데 이거 괜찮지 않니? 이거 내가 만든 모델이야. 짜자잔. 미안해요. 네. 나 저거 모델 만들고 진짜 되게 오졌는데. 이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때도 선생님들이 되게 감탄을 했었어요. 자, 보십시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점이 그 사이에 찍히고 사이에 찍히고 사이에 찍히고 사이에 찍히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이에 찍히게 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값 이전에는 뭐가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이 찍히게 된다 이거예요. 자, 가볼게요. 공비 R이 2랍니다. 2. 아니, 이거는 기억은 바로 할 수 있겠죠? 기억은 바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Pn에서 Pn 플러스 1로 가려면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R의 n제곱만큼 가야 되는데 R이 2이면은 P1에서 P2로 가려면은 이만큼 가야 되고 P2에서 P3로 가려면은 2의 제곱만큼 가야 되니까 총 얼마만큼 가야 돼? 6만큼 가야 되겠죠? A에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이거 P2 하나, 둘, 셋 P3 맞나요? 아, 네 값 가야지. 하나, 둘, P2 하나, 둘, 셋, 넷 P3 그래서 A로 떨어지니까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비가 뭐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야. 아 여기 일부러 건지는 거 아니지? 수렴이야 수렴. 수렴이니까 얘는 일단은 그 수렴하는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수렴하는 값을. 그 변의 길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5분의 4의 1제곱 이렇게 쭉 다 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하면 5분의 4,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뚜루루 가게 되고 맞니? 오케이. 이 값은 1-r분의 첫째야 5분의 4니까 분자 분모에 오르고 보면 얼마가 되니? 4가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거야. 처음에는 5분의 4만큼 갔어. 5분의 4의 제곱만큼 갔어. 5분의 4의 세제곱만큼 갔어. 4제곱만큼 갔어. 6제곱 갔어. 7제곱 갔어. 7제곱, 8제곱, 9제곱 하다가 4 전까지 가게 되면 또 5분의 4의 뭐 100제곱, 5분의 4의 101제곱, 5분의 4의 102제곱, 5분의 4의 103제곱, 5분의 4의 104제곱 쭉 간다고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아까 얼마로? 4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4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한번 점이 찍히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변 위에는 AB라는 변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처음에 이 값을 갖고 뭐 그 다음에 이 값을 갖고 이 값을 갖고 이 값을 갖고 이 값을 갖고 하는데 어떤 정해진 값의 수렴값이 여기 있다면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점을 찍어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를 더해 나가는 거니까 이 값을 넘지 못하는 거고요. 됐어요? 이 값을 넘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점을 무한히 찍고 있기 때문에 수렴하는 점이 있는 선분 위에서는 무한개의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4에서 수렴이었으니까 1, 2, 3, 4 무한개의 점이 찍히는 것은 바로 선분 A, B가 됩니다. CA가 아니라 A, B에서 무한개의 점이 찍혀요. 공비 R의 절대값이 공비 R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AB 위에 무한히 찍힙니까? 자, 공비 R이 2분의 1이면 만약에 R이 2분의 1이면 2분의 1 가고 4분의 1 가고 8분의 1 가고
여기까지 1이니까 여기에서 무수히 많이 점이 찍히겠죠. 2분의 1이면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 안쪽으로 점이 더 찍히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A, B에서 원소가 무수히 많게 나오겠네요. 공비하기 2분의 1일 때 A, B에서 찍히니까 딱 그 1이 되니까. 네. 되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답형 문제가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열의 합답형 문제가. 내가 최근에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수열 합답형 문제는. 수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명제는 알아야 되니까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자면 일단은 최근에는 합답형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거의 경험을, 내 경험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명제니까 익힌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문제를 확실하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진이 판정하는 문제. 첫 번째. 리미트 가지고 리미트 값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N의 극한값이 뭐일 때 무엇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리미트의 성질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서 수렴하는 극한에 대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것으로 나누거나 할 때에만 수렴한다. 만 확실하게 참이고 나머지는 사실 참인지 것인지 알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사실 80% 이상은 거짓이다. 두 번째, 리미트로 뭐를 물어볼 수 있겠니? 시그마를 물어볼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 수열이 수렴하는데 시그마는 수렴합니까? 이런 질문이야. 이 수열이 수렴하는데 그 급수는 수렴합니까? 에 대한 질문들. 기억나니? 얘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안 되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리미트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발산이야. 근데 리미트 AN이 0으로 가도 얘는 발산이 될 수도 있고 수렴이 될 수도 있죠. 이해되니? 오케이. 세 번째는 또 특별한 케이스인데 세 번째는 얘가 등비급수일 때. 얘가 등비급수일 때에는 저기 요 놈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에는 공비 안의 범위가 1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여기에서는 공비 안의 범위가 1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게 될 거고. 등비급수는 아예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놔야 돼. 등비급수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놔야 돼. 판단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할 때? 발산할 때에는 즉 AN이 분명히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발산한다고 하는 것은 P급수 판정법으로 보기로 했어. 그게 뭐였어요, 스님? 시그마. 이때 AN이 N의 P제곱분의 1꼴이다. 분모가 1차 이하이면 발산. 기억나니? 분모가 1차 이하이면 발산. 1차 이상이면 수렴. 1차 초과면 수렴. 이렇게 피고스 빠진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식이 1차 이하. 예를 들어서 n, 루트 n 이런 것들. 여기는 1차 초과. n의 제곱꼴, n의 세제곱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들 다 더했을 때에는 수렴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얘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발산을 하고 어떤 경우는 수렴을 한단 말이죠. 언제? 피고스 판정법. 분모의 차수가 1차 이하면 n에 관한 1차식이라든지 아니면 2분의 1차식이라든지 이해되니? 그런 것들이면은 뭐? 발산. 분모가 1차보다 초과해. 2차식이라든지 3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렴. 피고스 판정법. 내가 이거 이야기했지? 네, 여러 번 했던 것 같아.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등비급수는 폴더를 따로 만듭니다. 등비급수인지 아닌지는 따로 항상 보셔야 되고, 등비급수의 문제는 그냥 무조건 공비의 범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공비의 범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시그마 리미트 극한값이 나왔을 때 시그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다음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 시그마가 수렴한다. 그리고 극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얘에서는 이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으로 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시겠어요?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등비급수는 그냥 공비보라는 문제야. 공비와 첫항 보라는 이야기예요. 등비급수는 그냥 식으로 풀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냥 등비급수는 식으로 풀라는 이야기. 1-r분의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그 변수 조절하라는 문제야. 이제 뭐 남았니? 리미트 나왔고, 리미트 시그마 나왔고, 시그마 리미트 나왔어. 뭐 남았니? 시그마와 가지고 시그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그마의 성질만 사용합니다. 시그마의 성질만 사용. 시그마의 성질은 더하고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 외에 또 누구죠?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그냥 뭐 쓰라는 거라고? 공식 이용해서 공비하고 첫태양 찾으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등비급수 문제는 그냥 아예 폴더를 따로 빼. 등비급수는 등비급수는 그냥 폴더를 따로 빼는 거야. 폴더 따로 빼. 등비급수는 그냥 다 식으로 푼다 생각하고 그 외의 수요들은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었나요?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붙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어항 치울게. 지금 어항이 썩어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항 청소할 테니까 이거 하더라고 하고 딜을 해야겠네. 오케이 됐니? 그럼 위에 거 봐볼게. 위에 있는 친구 등비급수 문제죠. 그냥 공비보라는 이야기야. 얘가 수렴한답니다.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얼마 사이? 1 사이일 때 이 친구의 공비는 뭡니까? R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R의 제곱은 그 사이에서 얼마가 되죠? 1과 0 사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확신할 수 있죠? 2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R이고 높이가 R 제곱. 그러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면 이 높이는 1부터 0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요. 네. 제곱해보면 그냥 알지 이 숫자들. 자, 그 다음 R의 제곱이 등비급수가 발산한다. 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 그럼 이것의 제곱을 보라 이거지. R의 제곱은 하면 이것도 1보다 크거나 같네요. 맞아요? 절대값하고 제곱은 그 움직임이 매우 흡사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절대값하고 제곱은 그 움직임이 매우 흡사하다. 자, 여기 이 친구가 수렴한다 라는 말은 R의 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0과 1 사이가 되겠죠.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도 수렴입니까? 자, 너는 분명히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알겠는데 문제가 뭡니까? 2분의 1이죠. 얘 때문에 문제야. 얘 때문에 뭐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한번 더하니까 발산이 되겠죠.
일단 이 수열 자체가 0으로 가지 않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오케이. 9-20번은 누가 질문했어도 제끼겠는데요. 이거는 나올 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클래시컬 중에서도 엄청 클래식이에요. 왜요? 일단 순환소수라는 것이 네, 교과서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요. 네. 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은 확률 99.9%. 2006년 여러분 태어났죠? 그때? 몇 살이지? 3살. 그래요.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수학도 많이 바뀝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데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코사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열 파트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심플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n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서 관찰하는 순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이거를 쳐다봐야 되냐면 코사인에 2분의 파이 곱하기 n-1로 쳐다봐야 돼요. 뭔 뜻이냐? 이 말은 n이 1 커지면 지우개. n이 1 커지면 각은 2분의 파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2분의 파이씩 건너뛰면서 관찰. n이 1 커질 때마다 각이 2분의 파이씩 커지니까 첫 번째 각을 찾았으면 두 번째 각은 2분의 파이씩 건너뛰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은 우리가 잘 안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가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코사인 어떻게 가? 1. 저 점점을 처음에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이해되니? 우리는 이 점만 관찰하면 되는 거 2분의 8씩 건너뛰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수열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n에다 1 대입하면 코사인 0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1, 0, 마이너스 0, 1, 0, 마이너스 0 이렇게 움직이는 그 수열이라 이거죠.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 단순화시켜야 돼. Bn도 마찬가지입니까? Bn도 분자만 볼게요. 분자만. 이것만 보고 할게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n이 1이면 2가 되고 n이 2이면 0이 되고 홀수이면 2, 짝수이면 0. 2, 0, 2, 0, 2, 0 가네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곱해주고 있거든요. 짝수 번째는 전부 다 뭐가 되고 있니? 빵. 위에 있는 수열도 짝수 번째 수열이 빵이니까 홀수 번째 수열만 관찰하면서 보시면 된다 이거지. 여기는 계속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하고 있고 이것도 4분의 1씩 건너뛰겠네. 얘도 4분의 1씩 건너뛰겠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만 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4의 배수로 이야기하든가 2의 배수로 이야기해야 뭔 이야기가 펼쳐지지? 3의 배수 가다 보면은 언젠가 0이 당연히 나오겠죠. 안 되겠습니다. 3의 배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주기가 4니까 뭐 규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이제 찾아봐야겠죠? 이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4K-1은 나머지가 3이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만 되는 것들만 관찰하라 이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만 관찰하고 여기도 이제 4K-1이니까 여기를 관찰하는 거죠. 이거 계산 이건 해보시면 돼요. 이거 알려줬으니까. 마찬가지로 디귿번도 이제 공비가 이제 4분의 1인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제 등비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 관찰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AN만 살짝 써보면 AN은 첫 번째 항은 여기는 1하고 여기다 1 대입한 걸 곱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은 여기 1하고 1 대입하고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겠네.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고민할 것도 없이 0이야. 세 번째 항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다 3 대입하고 곱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끝났어. 공비 다 나왔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bn도 한 김에 그냥 표현할게요. 1 대입하면 얼마니? 1 대입하면은 이건 분자가 2이고 분모는 2야. 얘도 1이네. 두 번째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0. 세 번째는 4분의 1, 16분의 1. 얘는 공비가 4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부호도 절대값도 다 같고 여기는 이제 부호와 절대값,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더하면 빵이 될 것이고 그게 니은에 대한 이야기, 기억은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기억은 이제 A 3K이지 않습니까? 3K는 3의 배수 있는 숫자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근데 변화가 일어나도 4개씩 변화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2개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3칸씩 건너서 띄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저희 거의 랜덤하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0이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3칸씩 건너 띄어서 보니까 관찰을 그렇게 보이면 당연히 이제 다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 4K 마이너스 이거 말고 하면은 맞아요? 안 돼요. 양수도 보이니까요. 봐봐요. 아 맞다. 네, 양수도 보여요. 정말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 양수가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 절대값이 뭐보다? 아 0보다. 되겠다. 네. 네. 절대값 그렇죠? 문제를 만들기 힘들어 보이겠네요. 절대값 1보다 작다. 그거는 뭐 만들 수 있죠.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작다 되겠네. 왜냐면 1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1보. 아니요, 3K니까. 아. 3K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안 나오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거는 맞겠네요. 그렇게 지금 만들면. 그렇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머릿속으로 문제를 변형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걸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기출문제를 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뭔가를 배워서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형을 시킬 수 있다면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되었습니까? 이거 이해? 자, 여기도 다 9-22번도 뭐 같은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24번은 또 이거는 뭐 유행을 타지는 않습니다. 이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도 잘 나왔고 지금도 종종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뭐 별거 없죠. 왜냐하면 PN, HN을 구하란 말은 PN의 좌표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그 좌표가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서 구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그거 뭐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면 됩니다. 네, 좌표 구해볼게요. 2분의 1에 n-1제곱에 x-1은 3x에 x-1. 이거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교점에 좌표가 나오죠. 근데 내가 찾는 교점의 좌표가 1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1은 아니니까 양면 x 빼기 1로 나눠도 상관없겠지. 내가 찾고 있는 게 x-1이 아니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풀면은 저기에 x 좌표가 얼마이다? 3분의 1에 2분의 1에 n-1제곱이다 라고 x 좌표 잡을 수 있고, y 좌표는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PN의 X좌표가 나왔으니까 Y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에 n-1에 X가 뭐였냐면 3분의 1에 2분의 1에 n-1 X가 이거였고요. 빼기 1이 Y좌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PNH는 선분의 길이이고 이 I는 좌표인데
이 값이 음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이 안에 있는 거 순서 바꾸면 될 것 같아. 전개할게 그냥. 전개해버리면 3분의 1에 2분의 1에 n-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에 n-1승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2분의 1에 n-1승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로 만들었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를 뭐 하래요? 더하래요. 네, 이거 더하래요. 자, 이거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준식은 자, 보세요. 이 친구 어떻습니까? 1 더하기 맞습니까? 1 더하기 얼마부터? 2분의 1에 4분의 1 쭉 가니까 그거 더하면 뒤에 더하기 얼마라고요? 1이에요. 이 친구는요 3분의 1로 묶고 난 다음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쭉쭉 가요. 근데 이 값이 얼마였냐면 4분의 1보다 약간 커지게 3분의 1 되었니? 그래서 빼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해서 2 빼기 9분의 4가 되어서 9분의 14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 문제 갑니다. 자, 첫 번째 14시 7번. 저기 도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고교 수학에는 공식적으로 기하 파트가 없습니다. 기하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하라는 과목을 제외하면요. 사실 기하라는 과목에도요. 기하가 없어요. 네, 순수 기하가 없습니다. 기하라는 과목에도 순수 기하는 없어요. 순수 기하는 뭐냐면 논준 기하라 해서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도형들만 가지고 도형들의 성질들을 뽑아내는 건데 기하 단원에 나와 있는 기하는 그 도형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을 도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식으로 봐요. 식으로. 오케이, 그걸 해석 기하라고 해.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하는 아니야. 일단 기하에 넣고요. 벡터도 마찬가지. 벡터나 개념 자체가 달라버리지. 그리고 고교과정 전범위를 통틀어서 순수 기하는 없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있잖아. 삼각형, 외심, 내심 막 이렇게 순수하게 도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화 시켜서 보잖아요. 해석 기하로. 해석 기하가 도형을 좌표화 시킨 거예요. 원의 방정식 표현한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 이렇게. 원이 아니라. 이해되니? 순수 기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기하를 공부하거나 연습할 시간들이 분명히 상대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하 파트는.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오면 늘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일 때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게 기하가 연습이 덜 돼서 그래요. 기하 파트의 능력을 키우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하 부분을 능력을 키우시려면요. 매일 꾸준하게 한두 문제씩 풀어보면 안 돼요. 몰아서 풀어야 돼요. 뭐 3일이면 3일, 시험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뭐 그렇게 하지. 3일이면 3일, 이틀이면 이틀,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쥐가 나도 계속해서 도형 중장창 푸는 거야. 어디 파트 있니? 도형 문제 연습할 수 있는 부분. 3군데 있어. 어디게? 수학 원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오케이? 뒤지게 풀어 그냥 아예. 그 풀다 보면은 이게 느껴질 때까지 풀면 돼. 오? 문제들이 다 비슷한걸? 이라는 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 저 얼마나 걸린 줄 알아? 그거 느끼는데? 내가 봤을 때 3일이면 충분해요. 3일이면 충분해. 3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어. 길면 일주일 정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문제, 그 도형 파트 나올 거만 덜덜덜 하고 있잖아. 아, 그렇잖아. 거의 기하가 약하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져요, 그 문제가. 그리고 한번 그렇게 머리를 터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요. 한 번만 터놓으면 돼. 근데 그걸 꾸준히 하고 튼다? 안 터져요. 꾸준히 하고 안 터져. 그냥 몰아서 해야 돼. 기하는 왜냐면 기하 파트는 회수 파트랑 다르게 감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하면은 조금 하다가 말다가 조금 하다가 말다가 조금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그 감각이 트이기 전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어렵기만 합니다. 이해돼요? 또 어디 있어? 삼각함수의 극한. 오케이? 삼각함수의 극한 파트가 또 기하를 그나마 넣어서 살릴 수 있을 만한 파트야. 그 다음 마지막 여기야, 여기. 이 세 군데밖에 없다니까. 수원수도 무조건 통틀어서. 한 단원도 아니잖아. 소단원에 막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에서 기하 파트가 만약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뭐 많아봐야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편인데 그 부분이 별별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늘리려면 다시 말할게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몰아서 하셔야 됩니다. 도형 파트. 감히 내가 그냥 스스로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뭔가 그냥 갑자기 뭐가 이렇게 돌고래 감각이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그 한 마리 나올 때까지. 네, 가볼게요. 10-7. 자, 초창기의 문제입니다. 저기 쪼가리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항상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데 네,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죠. 요즘 문제의 분위기는 첫째 항 또는 공비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매우 찾기 힘들게 해놓습니다. 일단 해볼까요? 첫째 항부터 잡아보자. 자, 첫째 항은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4가 되고 여기는 이제 특수각이죠, 이게? 말하는 특수각이죠. 기울기 루트 3이니까 특수각. 여기가 2. 여기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그러면 2 루트 3. 됐니? 오케이,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은 큰 삼각형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겠네. 큰 삼각형의 넓이는 2 루트 3이 되겠고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제곱 2분의 1 r제곱 생각합시다. 2분의 1 r 제곱의 세타째가 딱 봐도 6분의 파이. 이게 첫 번째 항. 계산은 생략할게요. 공비 잡아보자. 공비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잡는 것도 괜찮고요. 닮은 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닮은 비를 이용할 때에는 굳이 가장 잡기 편한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닮은 비 구할 때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파란색 선분의 길이하고 이 선분의 길이가 닮은 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개의 파란색, 요거. 이렇게 이놈의 비만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오른쪽의 파란색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죠? 오른쪽의 파란색의 i는 이 친구랑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닮은 비가 루트 3대 얼마? 2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오케이. 닮은 비 루트 3대 얼마? 2. 이 닮은 비를 넓이의 비로 바꿔서 공비로 가야겠죠. 넓이의 비는 3대 4. 그러므로 공비는 저 두 숫자를 공비가 1보다 작게 만드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공비가 4분의 3이고요. 첫 번째 항은 얘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0-10번. 도형이 이상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PN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PN의 좌표는 n, 3의 n제곱이고 Pn 플러스 1은 당연히 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이겠죠. Qn 플러스 1은 당연히 n 플러스 1, 0일 것이고 Q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 0일 텐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시오 라고 했어요. 당연히 반 쪼개가지고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었어요? 자, 네. 그럼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3의 n 플러스 1제곱. 높이는 얼마? 1. 이 도형의 넓이도 똑같죠. 3의 n 플러스 1제곱, 높이는 1. 그러므로 이 둘을 더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넓이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A입니다. 됐나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다 풀어보셨나는데? 그다음에 10-16번 이번 기회에 어쨌든 여기를 다 파세요. 우리가 뭐 이걸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뭐 하든지 못하든지 어쨌든 이거 아직 다 못 풀어보신 분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다 보세요. 다음 기회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할 때 하세요. 할 때. 그래야 제일 좋아. 다 보세요. 아 그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해도 되니까 그때 질문해도 되죠. 만약에 다 못 푸신 분이 있다라면 꼭 이걸 마무리 지읍시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CD의 중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EF, EG EF 어디? EF, EG 이등변 삼각형 잡았고 EF1하고 F1G EF1하고 F1G가 5대6이다. 여기가 5대6이야. 자 여기가 5대6이란 말은 왠지 여기 수선 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리고 싶죠? 네. 수선을 내리고 보면 5대6이 아니라 5대3이 되겠네요. 네, 5대6의 절반이니까 6이 절반이니까 자 여기가 5대6이었으니까 5대랑 6대는 들어봤는데 5대6은 잘 안 나오니까요. 드리고 꾸준히 쳐야 되구나. 자 이제 봅시다. 갑자기 치니까 반응이고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다. 그래가지고 여기 쪼가리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리고 안에다가 똑같이 정사각형을 잡았다.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도 구하고 또 넓이도 구하시고. 오케이. 가보자. 자, 요 삼각형을 보면 변의 길이의 비가 수능의 단골 비율 관계 3대4대 5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변의 길이가 이제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나 이 친구가? 4였네. 땡큐하게도 4였으니까 진짜 실제 길이겠네 이거는. 그렇죠? 실제 길이가 3대4대 5이다.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니?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대4지 않습니까? 그럼 2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4개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2니까 여기도 3대4가 될 테니까 여기는 2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4개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8 2 곱하기 3분의 8 2 곱하기 3분의 8은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거 두 개 합친 거 1 곱하기 3분의 4 여기 두 개 합친 거 1 곱하기 3분의 4 3분의 20 이 첫 번째 공비는 닮은 비로 잡으면 될 거고요. 내가 어떤 변의 길이를 같이 조사할지를 결정하면 될 텐데 이변하고 이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변을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라서 볼까요?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를 나는 구하고 싶어. 여기가 A면 여기는 몇 A가 되죠? 2A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를 다 표현할 건데 여기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대4대 5였으니까 이 길이는 저기 2A를 4대3이었으니까 4개로 쪼갠 것 중에 3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A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두 개의 길이를 합치면 아까 이 길이가 3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가 3이었기 때문에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A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다시 말해서 2분의 3A 더하기 A가 3입니다. 라고 해서 A를 구할 수 있죠. 2분의 5A가 3이니까 A는 5분의 6 해결할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되었어요? 오케이. 여기의 길이가 원래 2였지 않습니까? DE가. 그래서 닮은 B는
5분의 6대 2가 돼요. 됐니? 방정비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니까 5분의 6대 2. 좀 간단하게 줄일까요? 간단하게 줄입시다. 2 약분하고 3을 곱하면 3대 5예요. 넓이의 비는 9대 25예요. 됐나요? 네. 공비는 그러면 분모가 1보다 작게 아니 1보다 작게 만들면 되니까 25분의 9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계산이 되겠죠. 잠깐만요. 쉬는 시간 안 줬네. 네. 네,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